안녕하세요. 국내 1위 다이어트 주사 관리 어플 삐약을 만드는 천예술입니다. 삐약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삐약 상담소에서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면서 가지셨던 고민과 궁금증을 모두 해결하는 시간인데요.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분비내과 전문의이자 닥터 프렌즈 우청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선생님 진짜 네. 너무 모시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첫 번째 삐약 상담소에 네. 흔쾌히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인가요? 네, 굉장히 또 영광이네요. 이럽니다. 그래요? 일하군요. 네. 혹시 저희 삐약 앱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약간 막연히 이런 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했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쓰는데 옆에 뭐 의료진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집에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분명히 이게 우리 삶을 좀 함께하는 약재다 보니까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을 텐데,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할 텐데, 이런 정보들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좀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앱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역시 있더라고요. 네. 세상엔 역시. 네, 다 있죠 또. 네. 이렇게 선생님처럼 또 삐약 앱이 네.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저희 삐약 어플을 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삐약 어플은 마운자로, 위고비 등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체중 감량을 돕는 앱 서비스입니다. 체중, 주사 용량, 식단 조절,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앱스토어에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 선생님과 함께 네. 저희 삐약을 사용해 주시는 분들, 또 위고비 마운자로 등 GLP-1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네. 나누고 네. 선생님이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아요. 준비되셨나요? 네네. 엄청 많아요, 지금. 왜냐면 저 답답한 상황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잘못 사용하거나 뭔가 좀 잘못해가지고 응급실을 가시거나 뭐 잘못해서 어떤 부작용을 경험하시거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아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본인한테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 아마 또 삐약 앱의 많은 사용자분들이 또 경험을 많이 공유해 주셨을 네. 테니까 대표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실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좋아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실제로 사실 저는 한 1년 정도의 삭센다를 처방을 받아서 네. 10kg 정도 체중 감량을 했고요. 잘하셨네요. 마지막에 2달 정도는 위고비가 나와서 저희가 진료받는 선생님께서 처방을 변경해 주셨어요. 위고비로. 근데 제가 처음에 삭센다를 처방받았을 때만 해도 네. 이렇게 뭔가 주변에 관심이 뜨겁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요즘은 친구들 만나도 위고비 어떤지, 마운자로 어떤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네. 좀 제가 시작했을 때와는 다르게 관심이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 선생님께서 느끼신 이런 비만 치료 약제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폭발적이죠. 근데 이게 대중들이 관심 갖기 전에 사실 의료진들도 굉장히 기다렸어요. 약제를. 왜냐면 미국에선 이미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데이터는 다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기다렸는데 시장이 딱 나오니까 연 평균마다 거의 한 70%씩 처방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거의 2배씩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아주 단기적으로 작년과 올해 한 분기를 비교해 봐도요. 한 2배 정도 늘었어요. 처방량이.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속도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고, 미국에서는 이미 이것도 오래된 이야기인데 10% 이상, 인구의 10% 이상이 GLP-1 제제를 경험해봤다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그리고 GLP-1 제제가 처방이 늘어나면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게 완전한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비만 인구가 증가가 약간 멈추는 이런 이펙트도 보였으니까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사용을 하고 좀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저도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네. 작년 분기 대비 막 네. 2배씩 처방이 늘어나고 있다. 맞아요. 근데 인기가 많은 약은 약인 거고 또 네. 반대로 사회적인 시선이 그리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다라고 사실 느꼈거든요. 왜냐면 저도 주변에서 네. 저를 오랜만에 만나면 살 진짜 많이 빠졌다라고 했을 때 제가 선뜻 나 주사 썼어 라고 저도 말을 못하고 네네.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막 약간 나 운동했어, 식단했어 이렇게. 왜냐면 그렇게 보는 시선이 있으니까 네네.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또 이런 시선을 느끼고 계신지? 그게 우리나라만 이런 시선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많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미국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셀럽이나 혹은 뭐 유명한 사람이 이제 체중을 뺐다.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이죠. 네.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SNS 물어봐요. 너 어떻게 뺐어? 뭐 약 썼어?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위고비 투약했어? 그래서 그랬지. 그러면은 weak. 약하다, 나약하다. 나약한 이런 식의 어떤 그 댓글을 다는 그런 게 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제 비만 낙인, 그러니까 비만이란 질병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좀 시작을 했거든요. 비만은 실제 질병이에요. 비만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미국의 CDC에서 비만 때문에 죽는 사람이 보니까 미국에서 거의 두 번째 주요 원인이 되는 것 같고 한 16에서 20% 정도의 사망이 비만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GLP-1 제제가 나온 다음에 이런 논문도 나와요. 우리가 이 약제를 제대로 썼을 때 미국에서만 한 해에 살릴 수 있는 사람이 한 4만 2천 명 정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 개인에게도 치명적이고 사회에도 너무나 큰 재앙적인 질병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전에 비만을 잘 이해 못했고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약이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좀 오해와 편견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당뇨병 네. 혹은 뭐 담배를 끊거나 술을 끊었을 때 너 이번에 담배 끊었다며? 근데 너 혹시 챔픽스나 니코틴 패치했어? 그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쓰는 거죠.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네. 왜냐면 그것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을 훨씬 더 개선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맥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비만 환자 분들이 느끼는 어떤 허기짐이나 배고픔이나 무기력감, 이런 것들은 이제 보니까 그 비만이란 상태의 증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은 뭐 감기 걸려서 열 나는 사람한테 너 열 나지 말아봐.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병태 생리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의지에 대한 어떤 환상? 이것으로 좀 오해했던 측면들이 있었다. 그리고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우리 뇌의 보상 체계를 그리고 우리의 어떤 대사 상태를 조금 더 개선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어떤 그 중재적 개입을 통해 가지고 이 뇌의 보상 체계와 대사 상황을 개선시켜줘야 약을 중단하고도 우리가 건강하게 요요 없이 지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 시작 단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이 치료 기회를 좀 박탈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진짜 비만도 질환이고 질환이죠. 나태하거나 많이 먹어서 막 살찐 거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그쵸. 생각할 거는 아니긴 한데 네. 참 그렇게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친구들이 네. 너 많이 먹었으니까 그렇게 살쪘던 거지. 제가 거의 음. 70kg 가까이 나갔었거든요. 어. 지금은 5자로 내려왔지만 아우, 잘 친구들. 치료받아서 네네. 뭐 운동 식단도 저는 열심히 했고요. 훌륭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런 시선은 존재하는 것 같고 그거를 조금 개선하려면 네네.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혹시 선생님께서는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되게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뭐 성공하시거나 아주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자유의지를 되게 좀 신뢰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자유의지에 대한 이런 자신의 어떤 신뢰도가 높은 치료자일수록 비만인들이 나태하고 게으르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 이런 치료자의 자유의지에 대한 선호도가 이 그러니까 이 비만인으로 하여금 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좀 수치감을 느끼게 하고 이 낙인으로 해서 이 비만인의 어떤 애후를 안 좋게 한다. 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은 그냥 자유의지를 네. 굉장히 믿는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생각했던 것 뿐인데 이게 우리가 이 사회의 맥락 속에서 가지고 있는 오해들 때문에 오히려 비만인들의 치료 결과를 안 좋게 할 수 있다 라는 걸 먼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네. 특히 이거 비만 치료에 관련돼 있는 모든 분들이. 그리고 두 번째 이 말도 드리고 싶은데 마르신 분들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 분들이 솔직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 상태에 머무르기 위해서 매일같이 참고 있냐고. 아니죠. 그쵸? 네.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참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왜 누군가는 계속해서 참고 있는 게 당연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냥 보통 우리의 이 식욕 사이클이라는 게 어떤 의지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호르몬의 어떤 밸런스 그리고 뇌에서 생기는 그 보상 체계의 어떤 그
설정 값에 의해서 우리는 행동을 해요. 네. 예, 근데 거기에 맞춰서 그냥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지도 그렇게 막 고통스럽지도 않게 지내는 상태가 지금 상태이신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비만인들은 이게 좀 고장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호르몬이나 이 어떤 그 뇌의 신경 조절 물질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게 조절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돌아가야 되는데 한 번 어긋났을 때 튀어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호르몬의 어떤 그 네. 축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좀 대표적인 거예요. 호르몬 조절축을 벗어나면은요, 이 살도 그냥 안 먹어도 안 빠지고요, 뇌에서도 이 감정적 식욕이 실제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사람의 진짜 그 식욕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다. 그리고 똑같이 안 먹어도 덜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고통을 똑같이 인내해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좀 우리의 이해가 넓어지면은 저는 그 비만 어떤 그 낙인이라는 거를 우리가 사회가 조금 줄여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비만인 분들도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 비만인 분들도 이 우리 사회의 그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낙인을 되게 많이 해요. 네. 네,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숨게 되고 네. 사실 숨게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개인한테는 이 스트레스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폭식의 확률은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더 참기 힘든 상태로 두면서 나는 참아야 돼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자기한테도 굉장히 폭력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 이해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뭐 폭식이나 배고픈 것도 증상이니까 증상이에요. 증상을 참을 수는 없잖아요. 기침 못 참는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비만한 사람도 인지를 해야 하고 맞아요. 또 치료해 주시는 분들도 그걸 인지해야 의지의 돼요. 문제가 아니라 증상이니까 네.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네. 인지하는 것부터가 약간 이런 낙인 해소의 시작이다. 네. 말씀 네. 듣고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일부러 막 지인들 있으면 조금 먹는 척하고, 왜냐면 내가 많이 먹어서 살찐, 네. 생각보다 많이 안 먹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몸무게가 제가 최고 찍었을 때가 거의 68kg 이랬고, 근데 그때는 먹는 걸 엄청 참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치료 중단하고 주사는 중단해야 하고 있지만, 지금은 딱 들으면서 제가 아차했던 게 요즘은 먹는 거 그렇게 안 참아요. 안 참아. 과자 있어도 그렇게 먹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옛날만큼.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충동 자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걸 계속 참는 방향은요, 오히려 우리의 뇌는 그런 상태에서는 보상치를 올려요. 그래서 더 먹고 더 먹고 싶어서. 싶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비만인분들 자꾸 참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기 사실 괴롭히는 게 돼요. 이 뇌의 보상 체계를 바꾸고 대사를 바꾸는 솔루션들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못 참아요. 이해했습니다. 선생님 네. 얘기 들으면서 약간 제 과거의 생각이 어. 막 떠올랐어요. 고생했네요. 그리고 치료가 잘 됐구나. 네. 선생님 말 잘 듣고 운동 식단해서 잘 치료가 됐구나. 네. 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리고 방금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처방 관련된 좀 질문 네. 두 분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사회적으로 사실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비만 치료제인데 네. 비만하지 않으신 정상 체중이신 분들이 음. 단기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 약을 처방받는다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정상 체중이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면 정말 위험한가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BMI 25부터 연구 데이터가 있긴 해요. 네. 정상 체중이다. 그런데 심지어 근육량도 좀 적다. 그러면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진짜 위험해요. 대사적으로 훨씬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마치 바프 같은 거 찍으신 다음에 네. 디저트나 과자 약간 중독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요? 몸 네. 그렇게 잘 만드시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어떤 그 포만감의 호르몬이 사실 그런 음식 중독에 대해서 보호 역할을 해줘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자극적 음식을 먹어도 원래 한 100의 도파민이 나와야 된다? 한 70의 도파민만 나오게 해요. 포만감이라는 게. 근데 이 바프를 찍을 때는 확 안 먹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의 뇌가 보상치를 확, 그 탄수화물과 지방에 대한 보상치를 확 올려요. 그래서 그때 먹게 되면은 끝나고 나서 뭐 케이크 같은 걸 먹었다. 그러면은 한 200, 250 도파민에 맛봐서 안 먹던 사람이 이제 생각이 나서 먹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아무런 그런 아이디어 없이 그냥 마르신 분이 하면은 속이 좀 불편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시기에 대한 보통 교육도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속이 불편하기 때문에 디저트는 음료만 먹어요. 밥을 안 먹고 네. 배가 왜냐면- 좀 덜 부른 그쵸. 것만.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하면서 뇌 보상 체계를 바꿔야 되는데 뇌 보상 체계를 불편한 건 안 먹고 좀 편한 것, 액상거당이랑 정제탄수화물이 편해요, 속이. 위에 정체된 시간이 짧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계속 하면은 근육이 한 반 이상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진짜 안 좋아요. 그리고 그거 끊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짓말처럼 체지방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오히려 그쵸. 떨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끊는 순간 그렇죠. 체지방이 올라가. 이미 왜냐면 뇌 보상 체계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확 올라가게 돼요, 체중이. 진짜 위험하다. 그럼 약간 반대로 네, BMI 25 미만인데 네. 정상 범위인데 내장 지방이나 아니면 막 음, 체지방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른 비만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써도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이 GLP-1 비만 치료제가 안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잘 봐야 돼요. 그 조심스럽게 좀 전문가. 내분비내과 전문의 만나시면 되긴 해요. 근데 그럴 땐 식단을 봐야 되는데 이분이 보통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그 어떤 위안적 식사나 쾌락적 식사,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음식 중독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은 즉 뭔가 달달하고 약간 맛있는 기름진 음식을 먹고 싶어 해요. 근데 이거 먹으면 살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안 먹어요. 그리고 디저트를 먹어요. 근데 그러면은 오히려 제가 앞서 말한 대로 계속 중독을 강화하거든요. 그리고 고혈당이 자꾸 이렇게 치게 되면 오히려 근육은 빠져요. 그래서 점점 근육은 빠지는데 체지방은 늘어나고 내장 지방이 늘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근육이 원래 되게 무겁거든요. 근데 지방만 있으니까 이게 보기에는 이런데 체중은 얼마 안 나가서 BMI는 안에 있는데 대사적 위험성은 높아요. 그런 분들이 실제 당뇨병의 발병 위험, 그러니까 normal weight obesity라고 하거든요. 당뇨병의 위험도 한 서너 배 높고요. 그리고 이제 심혈관계 어떤 그런 위험도 한 뭐 두세 배? 그리고 전체 사망률도 한 두 배 또 높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실제 대사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 어떤 중독의 어떤 식이 패턴을 보인다. 그러면은 위고비를 적정 용량을 쓰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위고비는 사실은 낮은 용량으로 적절하게 쓰면서 식사에서 어떤 충분한 단백질을 보충해주면은 근육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이게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가지고 있는 약제적인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못 쓰면은 근 감소가 생길 수 있지만 잘 쓰면은 이런 음식 중독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근육을 지킬 수가 있어서 잘 쓰면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실제 장기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매니지가 들어가야 될 확률이 높아요. BMI가 정상 범위여도 사실 네네. 몸 안은 이미 대사질환의 네. 가능성도 높아졌고 네. 여러 가지로 망가진 상태니까 네. 적절한 치료가 이런 분들의 경우에 필요하지만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외관만 보고 몸무게만 재서 일반 사람은 알 수가 그쵸. 없으니까 네. 꼭 전문의를 만나서 네. 상의를 잘 해야 되겠네요. 이런 그쵸. 치료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폐경 이후가 진짜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저는 좀 전문가 만나서 위고비나 마운저를 뭐 사용해도 괜찮고 좀 이런 대사와 뇌의 보상 체계를 좀 정상화시키면 너무 좋다. 안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네, 폐경 이후에. 네, 또 반대로 음, 이제 음. 과체중이신 분들, 네. 진짜 비만해서 이런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중에 이런 마운자로나 위고비가 처음이 아니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네. 다른 약제를 쓰신 경우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최저 용량부터 나는 시작하지 않아도 돼. 나는 이미 비슷한 약을 써봤기 때문에 그냥 고용량부터 시작을 해서 빨리 좀 음, 살을 빼는 게 나한텐 괜찮을 거야. 내 음. 몸은 약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궁금한 게 실제로 좀 처음부터 고용량, 그러니까 저용량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용량부터 처방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두 음, 번째는 그게 괜찮은 건지도 음. 궁금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왜냐면 이게 반감기가 일주일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일주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약을 제가 투약을 했어요. 그러면 얘네가 내 그 몸속에서 절반 농도가 될 때까지 일주일이 걸려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 한 방이 문제되는 용도였다. 그럼 진짜 큰일 나고요. 네. 근데 또 많은 경우에 처음 맞았는데 버틸 만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0.25를 맞아도요. 이게 반감기가 일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도 그 약이 남아 있겠죠? 거기에 또 그렇죠. 들어오는 거죠? 사실은요, 0.25를 맞고 있는 분들은 그 4주마다 맞으면은 체내 농도는 0.5가 돼요.
아, 이미 저용량을 계속 맞았어도 몸에 네, 이렇게 쌓여서. 쌓여요. 그래서 내가 뭐 처음에 한 1.0을 맞았어. 나 좀 힘들지만 괜찮은 것 같네. 역시 난 1.0이 맞아. 아니요, 지금 2.0을 향해 가고 있어. 몸의 농도는. 그럼 2.0 갑자기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이게 근데 농도가 이렇게 누적돼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4, 5주에 걸쳐서 2배 용량의 농도에 도달하는 거예요. 같은 용량을 맞아도. 갑자기 구역구토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안 그래도 이 위고비나 마흔자로 맞을 때 탈수가 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네. 합병증, 그러니까 신장 기능 같은 게 안 좋아질 수 있고 눈도 이제 혈관의 허혈성 손상 받으면은 안 좋을 수 있어요. 신경의 허혈성 손상 받으면 뭐 눈이 자칫 암 실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위험해요. 심지어 이게 위고비나 마흔조를 맞으면은 이 갈증을 좀 적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구역부터 하고 집에서 버티다가 진짜 응급실 실려가고 응급실 실려가도 방법이 없어요. 이거 오시면은 그냥 수액 맞고 버티는 거예요. 약이 좀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고생하는 경우 제가 몇 명 꽤 봤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자. 그래서 0.25를 맞아도 나는 사실 0.5를 맞는 거다. 어차피 저용량을 맞아도 이걸 주기적으로 주 1회씩 맞으면 점점 쌓이니까 쌓아간다. 네. 지금 효과 없더라도 네. 참고 저용량부터 가이드대로 네. 천천히 가라. 네. 꼭 메모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약제 중단이 너무 엄청 많아요. 네. 네, 원래 연구에 따르면은 한 7, 8% 언더예요. 네. 구역구토에서 중단하는 경우가. 근데 우리나라 특히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나눠 맞기를 하시면서 이게 아까우니까 처음 맞고 괜찮네? 올리고 좀 힘들지만 괜찮네? 사실 몸에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농도가. 그래서 너무나 심한 구역구토를 하면 이제 못 맞죠, 무서워서. 그래서 중단이 많고 그건 치료 실패로 이어지니까 하지 말자 그렇게.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저희 커뮤니티에도 그런 분들이 꽤 글을 많이 올리셨던 것 같아요. 1주차에 뭐 1단계 맞으시고 1단계 버틸만 괜찮네? 하니까 네, 맞아요. 나는 2단계 바로 간다. 네. 원래 병원에서는 4주를 맞으라고 한 거예요. 저용량을. 근데 아니 나 1단계는 아무 기별도 안 맞아요. 가는데 네. 나 바로 2주차 두 번째 단계로 간다 하다가 이제 세 번째 단계까지 용량을 올리시고 나서는 새벽에 이제 구토하시고 뭐하고 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다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글, 네. 나는 아팠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네, 글이 올라왔던 게 지금 생각이 나네요.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많습니다. 네. 네. 절대 그렇게 안 하고 네, 네. 가이드대로 사용하는 걸로. 지금 계속 설명해 주시면서 위고비 말해주셨고 마운저로 말해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비만 치료제가 나온다고도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점점점 다양한 비만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 가장 많이 올리시는 것 같아요. 위고비 써야 되냐? 마운자로 써야 되냐? 나는 어떤 걸 써야 되냐? 왜냐면 네. 차이를 사실 일반인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쵸. 실제 현장에서는 약간 어떤 기준으로 이게 처방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두 약의 처방 기준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처방 기준 자체는 똑같아요. 그냥 비만 약제로 사람들이 쓰니까. 네. 그런데 이 약제의 어떤 뭐 효과라든지 아주 다양한 그 기저가 되는 연구들을 알면은 당연히 환자에게 더 좋은 약제를 써야죠. 그러니까 그런 셀렉션을 사실 하는 게 의사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이거 약간 오리지널은 위고비죠. 그래서 네. 위고비는 좀 나온 지 오래되기도 했고 정말 다양한 연구들이 됐어요. 이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이게 보니까 막 그 신경 퇴행성 질환에 효과가 있고요. 심장 보호 효과, 뭐 진짜 심근경색이나 어떤 심장에 의한 사망 이런 걸 20% 가까이 낮춰주고 그 신장 보호, 콩팥도 보호해주고 췌장의 어떤 그 기능도 좀 보호해주고 이런 어떤 그 각 장기를 좀 보호해주는 효과들 그리고 좀 만성 염증 자체를 좀 낮춰주고 식사가 그래도 일정하게 유지라도 된다면 음료 막 들이부으면 당연히 안 돼요. 그러면은 세포 내에서의 그 인슐린 저항성도 좀 개선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우리 그 밥 먹은 다음에 나오는 호르몬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94%가 일치해요. 근데 이 마운자로는 실제 이 GLP-1 우리 몸의 호르몬이랑은 일치되는 정도 되게 낮아요. 한 3, 40%? 네. 아미노산 서열로 봤을 때. 근데 거기에다가 이 GIP라고 식사 후에 나오는 다른 호르몬 하나를 더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마치 GLP-1 플러스 GIP 같아 보이지만 GLP-1, 그러니까 이미 이 위고비가 보여줬던 효과들을 다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 식후에 나온 호르몬 하나를 더 붙였더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연구들이나 어떤 부작용 측면에서
구역감은 좀 덜하고 체중은 더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고용량을 썼을 때 지방이 조금 더 잘 빠지고 근육을 좀 지켜줄 수 있겠다라는 게 있는데, 제가 앞서 말했던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위고비는 뭐 이런 다이어트 비만을 떠나서 이런 만성염증의 개선이라든지 심혈관의 어떤 이런 사망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낮춰줬단 말이에요. 20% 낮춰줬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리얼월드에서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심혈관계에 의한 어떤 사망을 줄이는 게 얼마나 좀 차이가 날까? 체중이 마운자로가 더 빠지니까 더 많이 줄여주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네. 소규모로 각자 한 데는 막 다 자기가 좋대요. 네, 다 좋대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많이 풀렸으니까 거의 한 29,000명 가지고 이제 실제 연구 데이터, 치료를 꾸준히 지속한 사람들을 봤을 때 심혈관계 사망 사건을 줄여주는 거는 오히려 위고비였어요. 한 50% 이상 더 이쪽이 줄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그 마운자로는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그 GLP-1에 대해서는 약간 부분적으로 작용하고 GIP가 있어서 지방 좀 빼주고 살을 좀 빼주고 근육 좀 지킬 수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사실 어떤 앞으로 정말 이 GLP-1 제자가 아주 그 유망한 거는 오히려 뭐 저속 노화, 그러니까 아주 그 노화의 모든 측면들을 좀 개선시켜줘요. 이 약제가 잘 쓰면은 막 쓴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잘 써야겠다. 잘 쓰면은 그럴 수 있고 어떤 신경의 퇴행성이나 심혈관계 보호나 어떤 장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효과들은 위고비 자체의 어떤 약제적 특성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환자분에게 더 중요한 지금 당면한 어떤 대사적 문제나 앞으로의 이분의 어떤 코스 이런 거를 보고 약제 선택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농도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약제가 어느 이상 농도가 되면은 말한 대로 이제 그 웨일로스의 어떤 그런 효과가 세지고 어디까지는 어떤 그 대사적인 이점을 좀 더 가져갈 수 있고 이런 어떤 그 차이점이 있어서 사람마다 그래서 약제의 선택 그리고 이제 농도의 어떤 그 약물 농도의 선택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처방 기준은 사실은 유사한데 그렇죠. 디테일하게 뭐 꼭 체중 감량을 좀 크게 가져가는 거 측면에서는 마운자로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죠. 유리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뭐 다른 대사적인 그렇죠. 치료나 이런 것도 고려한다면 네. 좀 더 위고비를 고려하실 수 있는 거고. 그쵸. 근데 이 모든 건 사실 진료 보고 상태 쭉 얘기하고 그렇죠. 예. 다 다르겠네요. 네, 어떤 사실. 중독이나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위고비는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음. 제가 앞서 말했던 마른 비만인 분들이 뭐 디저트나 이런 게 좀 중독이 되어 있다. 이 측면은 위고비가 데이터가 훨씬 많아요. 마운자로보다는. 그래서 네, 사람마다 좀 적응증이 좀 다를 수 있죠. 다르다. 네, 이건 정말 처방 기준이 유사하니까 병원에 가서 그렇죠. 상담을 좀 잘 받고 상황에 맞는 약을 처방 받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계속 주로 이제 처방 기준이나 효과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는데 이런 질문도 많았거든요. 뭐요? 삐아 그 커뮤니티에 효과가 나는 없다. 아하, 나는 비싼 돈을 주고 잘 처방을 받았는데 네네. 나는 뭔가 4주째 뭐 변화가 없다. 음. 식욕도 그대로고 체중도 그대로다. 이런 음. 분들이 많으셨어요. 실제로 이 약이 효과가 없는 환자분들도 있으신가요? 그쵸. 한 인구 집단의 한 10% 많게는 한 15% 정도는 좀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꼭 봐야 돼요. 뭐냐면은 이게 그 우리가 뷔페 식당 가죠. 네. 엄청 먹었어요. 한 바퀴 이미 돌았어. 근데 그 다음에 누가 LA 갈비를 또 먹으래요. 그럼 힘들죠. 못 먹죠. 그런데 누가 콜라 한 잔을 건네줘요. 먹어요. 그건 먹을 수 있죠. 네.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통해서 이 포만감의 호르몬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포만감의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음식들을 먹기 힘들어요. 그게 단백질과 지방 혹은 뭐 식이섬유 이 정도는 먹기 힘든데, 액상과당은 놀랍게도 포만감의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지 않아요. 거의 분비 안 해요. 그거는 또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계속 먹을 수 있죠.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약제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계속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방을 못 꺼냈어요. 일단 우리 몸이. 이거는 지방을 절대 쓰면 안 되라는 신호를 주니까.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우리 뇌에도 있어요. 우리 뇌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작용을 하면은 체중의 셋 포인트를 올려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체중까지 무조건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줘야 되는데, 나는 위고비나 마운자나 먹으니까 속이 안 좋아. 음료수나 마셔야겠다. 그러면은 그건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놀랍게도 위고비나 마운자를 맞는 췌장은
액상과당이 들어오잖아요. 인슐린을 훨씬 더 많이 분비해요. 네, 왜냐면 이거는 당뇨병 약제여가지고 걔네가 들어오면은 진짜 인슐린이 확 나와요. 그러면은 혈당이 더 무섭게 떨어지겠죠. 그럼 오히려 상대적 저혈당이 더 생겨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요. 왜냐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까 봐. 네. 더 무서워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또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거든요. 왜냐면 혈당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우리 몸한테.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강화시켜요. 그리고 혈당이 떨어지면 달달하게 또 땡기겠죠? 그쵸. 네, 감정도 더 불안해지고 또 마셔요. 혹시 음료수를 마셔야겠다. 반복되면은 안 빠지죠. 그래서 그건 봐야 돼요. 음료, 그리고 가루로 되어 있는 어떤 이런 탄수화물 제제. 네. 뭐 식혜나 뭐 이런 미숫가루, 것들. 뭐 식혜나 미숫가루 같은 거, 선식 같은 것도 예, 그래요.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예.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게 실제로 이 효과가 없는 분들이 10에서 15% 정도는 있다고 말하셨는데, 그냥 그럼 어느 정도 보고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효과가 없는 분들은 그냥 이 약 안 쓰는 게 맞는 건지, 이거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뭐 1, 2주 쓰고 효과 없다고 그만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몸이 쌓인다고 했으니까 뭐 그 기간을 어느 정도를 지켜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 진짜 많으셨어요. 보통은 3개월 정도를 봐요. 그러니까 아, 길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더 데이터가 나오면은 이제 좀 이제 그 더 얼리한 지표들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3개월까지라고 하는 이유가 농도, 말한 대로 그 농도 쌓아가는 게 적어도 그러니까 처음에 0.25, 0.5, 1.0 네. 그러면 사실 체내 농도는 이제 한 2.0까지 가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다음 농도가 2.7, 2.4잖아요. 네. 그러니까 3개월이면 사실 체내 농도가 이제 2.0 정도까지 세 번째 도즈 다 맞으면 가니까 이 정도에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보자라고 해서 왜냐면 농도에 디펜던스하긴 해요. 결국에. 그래서 아직 나한테 적절한 치료 농도가 안 됐을 수도 있어서 3개월을 좀 기다려 보자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말한 이런 액상과당이나 좀 가루로 되어 있는 이런 탄수화물을 드시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활을 계속 봐야 돼요. 내가 그런 걸 먹어서 포만감을 못 느껴서 네, 오히려 효과가 없다고 그쵸. 느끼는 게 아닐지 좀 봐야 되는 그렇죠. 거고. 액상이나 가루 된 걸 계속 먹으면은 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안 되니까 네. 그냥 계속 배가 고파요. 혈당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거는 에너지의 부족보다는 혈당 부족에 의해서 어떤 좀 감정적 허기가 계속 와서 계속 뭐 땡기던데 나는 이 효과가 상태가 없다고 느낄 수가 거.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액상 과당을 먹는 게 아닌지, 그래서 네. 계속 허기진 상태가 아닌 건지 확인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몸에 농도가 쌓이는 중이니까 한 번, 두 번 주사 맞고 효과 없어 하시기보다는 한 3달 정도는 네. 지켜보시고 판단을 하는 게 맞다. 네. 속이 시원합니다. 저는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도 주사 쓸 때 거의 한 달 반 정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뭐 음식도 잘 들어가고요. 밥도 맨날 원래 먹던 대로 2공기씩 먹고, 네네. 체중은 당연히 안 빠지고요. 네네. 근데 귀신같이 한 달 지나니까 진짜 네. 밥 한 3숟갈 먹으니까 엄청 배부르더라고요. 농도가 누적돼서 효과가 네.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 사실을 사실 몰랐어요. 아, 그냥 이 약은 원래 한 달 지나야 효과가 나는가 보다. 네. 근데 또 주변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1회차, 2회차만 해도 되게 효과가 맞아요, 맞아요. 빠르고. 네, 시작하자마자 그런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런 거지? 음. 나는 좀 몸이 약이 안 받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몸인 건가 네, 했었는데 오늘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아주 이해가 완벽하게 됐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방금은 이 효과가 없을 경우에 이제 중단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반대로 네. 좀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중단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환자분들께서? 그렇죠. 이게 그 구역구토 같은 게 너무 심하면은 일단 좀 중단했다가 한 단계 더 낮춰서 이렇게 용량을 재개하기도 하고요.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매우 드물어요. 그래서 가장 흔한 거는 이제 구역구토감, 그리고 이제 체중이 너무 빨리 빠지게 되면은 이제 어떤 그 담낭 질환이나 담석 그리고 뭐 탈모 같은 그런 현상들이 좀 보일 수가 있어서 체중 속도를 좀 보면서 증량 여부 혹은 이제 간격을 좀 늘리기도 해요. 네. 너무 빨리 빠져도 안 되거든요.
그럼 부작용이 있다고 바로 막 약을 중단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뭐 용량도 조금 낮게 조정도 해보고 그쵸, 체중 그쵸. 감량 속도도 같이 조정해보고 그쵸, 그쵸. 주기도 늘린다는 말씀이 원래 주 1에 맞는 건데 뭐 한 그 이상 그쵸. 10일에 한 번, 2주에 한 그쵸. 번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기도 해요. 하면서 부작용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체내 농도가 좀 낮아지겠죠. 그쵸, 그쵸. 네,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아. 사실 맞는 거의 용량이 아니라 간격으로 좀 체내 농도를 좀 조절할 수도 있어요. 이해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GLP-1 비만 치료제 관련된 사회적인 시선과 처방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다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진짜 사용자분들이 궁금하시는 진짜 내용을 더 다뤄볼 예정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선생님? 네, 준비됐는데 어떤 걸 궁금해 하실지 저도 궁금해요. 네. 네, 저희가 사용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모아 왔으니까요. 답변하실 내용이 참 많으니까 물 한 잔 드시고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봬요.